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9월 23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, 자, 일단 미 증시가 지금 선물이 우리나라 이제 장 열렸을 때는 막 한 1% 밀리다가 이제 장 중에 좀 스멀스멀 돌리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그것 따라서 조금 괜찮더니 지금 미국 선물이 이제 보합에서 양봉까지 좀 넘어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제 악재 여파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나. 그래서 이게 뭐 다음 주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, 일단은 뭐 빨리 안정되면 더 좋죠. 그래서 지금 요 부분 대신에 우리가 뒤에 또 생각해야 될 거는 금리 인상이 올해 연내 아직 두 차례가 더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도 뭐 자이언트 스텝이 2번 나올지,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0.75 플러스 0.5 빅스텝, 자이언트 빅스텝 한 번씩인데, 뭐 그거는 좀 더 가봐야 알죠. 그리고 이 점도표도 그렇고 내년 해서 최소한 금리를 4%에서 5%대까지는 일단은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점, 그런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 두되, 그래도 최근 지수 계속 밀려 내려오고 그렇게 뭐 높은 자리는 아닌데 여기서 좀 저점 만들어 주면서 돌려주는지, 그 부분을 좀 지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금리 인상 해가지고 금리 인상 전으로 뭐 RSI 좀 뭐 한 30이라던가 혹은 차트상 뭐 한 720 뭐 이런 밑에 구간까지 내려오면 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, 일단은 뭐 위에서 좀 잘 버텨요. 그리고서 미국 지수 돌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엮어서 시황 뭐 다음 주 중으로 좀 안정이 되는지. 자, 대신에 지금 환율 자체는 잡히고 있지가 않습니다. 환율은 계속 1407원, 1413원까지 갔었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 일단 1400원은 결과적으로 뚫었고, 이 다음에는 이제 1450원이랑 1500원 요 정도가 이제 지수 시황에 좀 문제를 살짝이라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정도 환율이지 않나 싶은데, 1300원이었던 게 엊그젠데 뭐 또 정신 차려보니까 순식간에 또 1400원이네요. 그래도 환율은 지금은 좀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. 뭐 미국이랑 뭐 통화 스와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, 사실상 미국에서 뭐 해줄 이유는 없는 거고 지금.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그냥 조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 보면서,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환율이 올라가는 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설명드렸죠.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져서, 즉 우리나라 돈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면 그거는 좀 최악인데, 지금은 그나마 차선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달러가 강해가지고 달러 강세 때문에 이런 환율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나. 그래서 그나마 지수에 대한 영향은 조금 덜한 거는 같습니다. 그래서 환율은 뭐가 됐든 좀 잡히면 좋다. 자, 파월 물가 잡힐 때까지 인하 없다. 미국 금리 인상 이제 절반 왔고 기준금리 뭐 4%대까지 올린다. 점도표도 나왔었죠.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2번 있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, 자, 그 다음 지금 이제 포르쉐 관련주들은 좀 묘해요. 얘네들이 안 밀리고 좀 버티다 보니까 여기서 한번 또 힘을 주려고 하는 건지. 포르쉐 관련주 어딨어? 뭐 일단은 코리아 FT 또 시간에서 얘 같은 경우 이제 한번 밀리더니 자꾸 끌어올리고, 밀렸지만 끌어올리고 버티고 오늘 또 시간에 움직이고,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번 힘을 줄런지. 결국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포르쉐 납품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엮여 있어서 그런지 내일 좀 잘 가나. 일단 포르쉐 상장이 29일이죠. 그렇게 멀지가 않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코리아 FT 뭐 예선테크 3기 이 정도는 관심을 둘 것 같고. 자, 이재용 다음 달 손정희 만나서 ARM 인수 제한. 지금 이게 이제 찌라시가 아니라는 게 좀 포인트거든요. 실질적으로 언급을 한 상태고, 다음 달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만나서 ARM 인수 제한. 근데 ARM을 사실 인수한다고 해서 비메모리 1위를 TSMC에서 탈환이라는 말이 맞나? 뺏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만큼 TSMC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, 일단은 그런 거를 노리면서 ARM 인수 얘기를 한다고 하죠. 그래서 빅딜 1호로 떠오른 이제 ARM에 대해서 다음 달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때까지 ARM 관련주, 오늘은 이제 넥스트 칩이 또 이슈 엮으면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. 얘는 신규 상장하고서 자율주행 관련주인데, 자율주행 뭐 칩 관련주인데 밀리다가 신규 상장하고서 옛날에 몇 년 전에 넥스트 칩 이 이름
이 회사일 거예요, 아마. 근데 뭐 또 다시 상장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하여튼 넥스트 칩이 오늘 ARM 이슈 엮으면서, 그리고 요거 말고서 원래 움직이던 애가 이제 가온 칩스, 이렇게 두 개는 다음 달까지는 좀 묶어서 보긴 봐야 되지 않나. 그리고 이제 넥스트 칩이 자율주행 관련 그 칩셋 뭐 이런 회사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관련 주도 요거 따라서 또 덩달아 살짝 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최근에 그 미래 모빌리티 그런 그 일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엮이긴 했는데, 자,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ARM 관련주, 그리고 애플페이는 오늘도 뭐 뉴스를 슬쩍 붙였죠. iOS 16인가요? 거기에 이제 뭐 애플페이 뭐 버튼 추가 이런 내용으로 갖다 또 슬쩍 들썩였는데, 한국정보통신이나 ATEC-TN 이런 애들은 애플페이 11월, 12월 출시 아직 한 달, 두 달 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눌림이든 뭐든 좀 지지고 볶고, 뭐 당일 뉴스 붙여도 괜찮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눈은 계속 좀 둬야 되지 않나. 자, 그리고 좀 새로운 테마 뉴스성이 거의 없어요, 오늘 또. 그리고 자꾸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에서 세가지고 그게 좀 매매하기 쉽진 않거든요. 오늘 식량주들이 결과적으로 그 뭐 동원령 플러스 이제 그 뒤에 식량이 뉴스를 붙이긴 했죠. 동원령도 있었는데 그 뭐 빵 밀 가격이었나요? 뭐 18%인가 20% 가까이 뭐 상승했다. 그런 뉴스도 존재를 했습니다. 오늘 뭐 상한가를 보내면서. 근데 이제 얘네들이 또 이런 자리에서는 매매하기 또 쉽지는 않겠죠.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자꾸 시간에서 시세를 주는 게 좀 거슬리는 시장이지 않나. 오늘 이제 저 포스코 현대제철은 파업 예고 오늘 그 사측이랑 뭐 파업에 대해서 협상을 좀 진행을 했는데, 사측 20일까지 교섭응해라.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결국 뭐 대표 그 사람이 좀 안 나왔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우려감, 이거 이제 파업 진행하겠구나. 안 그래도 이제 포스코 뭐 재고는 뭐 2달치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뭐 해외 법인에서 뭐 들여와가지고 뭐 가공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, 일단 시장에서 그냥 그 포항 포스코랑 같이 엮어가지고 원자재 이슈 얘네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. 어디서 원자재? 그래가지고 문배철강이 아니야, 금강철강. 요게 최근에 계속 들락날락 하더니 또 시간에 또 10% 움직였는데, 사실 이런 블랙 테마는 결국에 파업을 하는 거는 협상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고, 협상이 결국 진행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대신 그 사이에 그 진행 여부에 따라서 뭐 완전 결렬됐다. 그래서 뭐 파업 진행하겠다. 이런 뉴스에 따라 뭐 덩달아서 뭐 들썩 할 수는 있지만, 이런 테마는 좀 이제 블랙 테마이기 때문에 결국에 해결이 될 거고, 그런 거는 이제 짧게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.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자, 뭐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이런 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나마 이제 그 운임, LNG선 이런 거 플러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MSCI 뭐 편출 그것 때문인지 조선 쪽이 오늘 좀 또 강하죠. 현대미포조선, 대우조선해양, 뭐 그 다음에 이제 일승 같은 경우는 세력주인데 얘네들이 좀 양매수 수급 들어오면서 좀 끌어올리고, 이런 내용 정도가 엮여 있습니다. 그래서 조선 세력주로는 뭐 일승이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냥 요번 달 중에 뭐 뉴스 붙여주면 데이식으로 좀 움직이나, 뭐 전저점 깨고 해가지고 한번 튈 수 있기도 한데, 재료가 어떻게 나올지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, 특히 얘가 2번 딜레이 됐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데이 뉴스 붙이면 그때 매매하지 않을까. 식량은 오늘 너무 셌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내일도 지수 밀리고 하면 해지 역할을 할 수는 있기는 한데, 이미 상한가도 보냈겠다. 오늘은 테마성을 엄청 멋있게 이뤄주긴 했어요. 막 20%막 움직이는 종목도 한 두세 종목 나왔고, 10%대부터 해가지고 식량이 단체로 갔다가 엄청 괜찮기는 했었죠. 이런 식으로 다시 벌게요. 근데 이제 이 힘이 내일까지 움직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. 그래도 식량은 뒤에 뭐 11월 이런 내용 전에 또 밀리고 하면은 공략 구간을 주나, 그 정도로 생각해 볼 것 같고. 자, 이제 로봇은 내용이 결국 테슬라 AI 데이 플러스 로봇 ETF 4분기 플러스 전 세계 대기업들에서 로봇에 대한 투자는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.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이번에 뭐 얼마나 괜찮게 나올지 솔직하게 모르겠는데
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봇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. 우리가 어렸을 때 보던 뭐 SF 영화에서 나오던 뭐 그런 수준까지는 당연히 못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래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. 그리고 로봇주들은 좀 시장 대비해가지고 지금 뭐 몇몇 섹터들이 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 섹터이기도 하지 않나 싶거든요. 그래서 휴림, 로보로보, 뭐 SB 시스템, 그다음에 오늘 뭐 삼성 저 인수합병 키워드 같은 거 엮으면은 우린 PTS, 삼성 스펙, KPF 얘네들.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는 최근 뭐 또 뉴스 붙이면서 이런 구간 돌파 후에 뭐 어느 정도 좀 밑골이 달고 오늘 또 힘을 줬는데, 이런 로봇 섹터들이 또 들썩들썩 유일 로보틱스도 이제 또 시간에서 또 슬쩍 움직이고, 그래서 로봇은 일단은 이런 내용들도 있고, 시장 그리고 로봇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결국 이슈들이 뭐 툭툭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, 일단 로봇 섹터는 좀 한동안은 눈은 계속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런 회장 승진 혹은 ARM 저거 인수합병에 대해서도, 삼성에서 인수합병 얘기 나오면은 이제 나머지 애들 뭐 로봇 같은 섹터 혹은 스펙주들도 덩달아 뉴스 붙일 수 있거든요. 혹은 그 이슈 따라서 야, 삼성이 인수합병 진행하네, 우리도 이제 인수합병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 미래 먹거리 뭐 이런 느낌으로, 그래서 그런 거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, 자, 재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네들이 좀 밀리다 말고 또 반등이 또 쑥 나왔죠. 데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뭐 밀리긴 했는데, 뭐 동원령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렸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살아있는 그 종전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푸틴은 특히 내부 외부적으로 다 계속 공격을 받고 있어요. 푸틴 사임을 요구 청원에 러시아원 뭐 50명 가까이 서명했다,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오늘 뭐 바이든도 그냥 대놓고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났다, 이런 내용들 있죠. 그래가지고 그런 거 플러스 지금 내부에서도 푸틴을 참으로 보내라, 뭐 전쟁 반대, 그리고 하루 만에 러시아 38개 도시에서 민심 폭발, 그리고 시위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1300명인가 1400명이 지금 잡혔다, 뭐 이런 얘기도 있죠. 그리고 중국도 군 동원령에 대해서 좀 야, 그만하자 진짜. 이전에도 인도랑 중국도 야,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쉴 때 되지 않았냐? 그만하자 했는데, 이제 푸틴이 그거에 대해서 이 악물고서 동원령을 진행을 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도 또 동원령에 대해서 그만하자, 이런 얘기들. 그 와중에 이제 젤렌스키는 불난곳에 부채질하듯이 5개의 종전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근데 이 조건들이 사실상 뭐 이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종전 조건을 당연히 푸틴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뭐 근데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측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사실 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, 러시아 측에서는. 그래서 조건이 뭐였더라, 막 그 러시아군 철군 이건 당연한 거고, 뭐 침략에 대한 처벌,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, 그다음에 뭐 영토 보전, 재건, 회복, 이런 것들 조건이 좀 선행이 돼야지 종전 협상에 할 것, 종전 받아들이겠다. 근데 이제 당연히 푸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죠. 그래가지고 전쟁이 좀 더 지속은 되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렇게 또 강하게 나오더라도, 또 러시아가 만약에 뭐 좀 숙이고 들어올지 모르지만 종전이나 회담 같은 거 좀 얘기 어필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지 않나 싶어요. 결국 지금 키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들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,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먼저 제안을 하냐 마냐, 이쪽이 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한테 무게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종전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나오기는 쉽진 않겠지만, 그래도 내부 외부적으로 계속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, 푸틴이 사방에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해서는 뭐 내년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, 지금 당장보다는. 그래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23일부터 27일 영토 그 합병 투표에 대해서 그 뒤에 러시아군이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, 합병하고서 거기서 또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침공을 계속 이어가는지, 혹은 합병하고 거기서부터 군대들의 움직임이 조금은 천천히 느슨해지는지,
그러면 그렇게 시간 좀 끌다 보면은 종전, 회담 뭐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거 뭐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 재건 내용이 있기는 한데, 재건주들이 오늘 아예 그냥 화끈하게 다 밀렸으면은 모르지만 좀 돌려준 건 있어요. 그래도 재건은 항상 뉴스 키워드 같은 거 계속 좀 툭툭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고, 네옴시티 오늘 한미글로벌은 또 다른 뉴스 붙이면서 움직였죠. 얘가 한미글로벌이 얘가 어제는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거였고, 한미글로벌이 여기는 안 붙였는데 오늘 뭐 다른 이슈 키워드를 붙이긴 얘 엮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뭐 네옴시티부터 해가지고 원전 관련 주들도 그렇고, 얘네들도 내용 자체는 원전은 그나마 체코, 폴란드, 사우디 등등 세계적인 이슈들, 그리고 체코, 폴란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번 연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, 빈살만이 방한을 안 하더라도 그런 키워드는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이 이제 오늘 신재생 에너지 2차전지 원자재, 얘네가 이제 좀 며칠 슬쩍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. 그냥 고점에서 투매가 나오긴 했었는데 저점 안 깨더니 지수에 대해서 뭐 이제 금리 인상 그런 거 하고서 냈다.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오늘 뭐 한미 정상회담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,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. 뭐 48조 짧은 얘기 대신에 거기서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뭐 어필을 했다, 이런 내용이 있고,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랑 그 현안에 대해서 뭐 협상을 시도는 하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그런 거 필두로 하면서 지금 뭐 시장에서 2차전지 키워드를 붙이면 워낙 세게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있기는 해요. 워낙. 그래가지고 얘네가 좀 꺾이나 싶더니 그 와중에 또 한번 바로 힘을 주다 보니까 강합니다. 확실히 강해요. 2차전지 섹터들, 그리고 이제 뭐 태양광도 그렇고, 태양광은 오늘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는데 그래도 수급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2차전지 원자재는 이제 9월 말 뭐 인플레 감축 법안, 그 미 부통령 방안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좀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나, 여기는 좀 아예 무너지기 전까지는 눈은 좀 지속적으로 둬야 되는, 시장에서 분명히 강한 테마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. 뭐 리튬 가격 뭐 신고가 이런 내용들 계속 이어지고, 방사는 이제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방사는 수급, 결국에 이거 이번 달 말 9월달 말에 레드벨 수출 뭐 6조 이런 거 좀 체결되는지 그런 것들 보면서 그 뉴스를 토대로 수급이 들어올 때 좀 괜찮은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. 자, 그리고 이제 삼성, 애플, AR, VR 글라스 출시 연말부터 뭐 내년 초 이런 내용이 있는데,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제 10월달 아랍에미리트 뭐 왕자 뭐 방안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. 일단은 메타 VR이 10월 11일에 나온다라는 거. 뉴플렉스도 좀 이런 식으로 저점 슬쩍 돌리면서 뭐 올선 좀 밟고 이런 게 있는데, 이제 메타버스 애들 뭐 자리가 정말 좋은 애들도 뭐 전저점 깨고 내려온 애들도 있기는 해요. 그다음에 뭐 이제 구글 엮기는 뭐 신화인터텍 등등. 그래서 메타는 이런 키워드를 토대로 보면 되지 않을까. 자, 그래서 오늘 뭐 식량도 좀 세고 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여 주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반응을 해준 건 있는데, 일단은 포르쉐 애들 움직임이 조금은 눈을 둬야 될 것 같고, 강한 섹터들이 몇 개 그냥 뚜렷하게 계속 시장에서 강한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. 2차전지, 자율주행, 원자재, 뭐 로봇, 폐배터리 이런 애들은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힘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뭐 이제 철강? 철강은 근데 요거는 좀 블랙 테마 재료 자체가 갑자기 또 뭐 파업을 진행한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튈 수도 있는데, 그게 또 갑자기 이제 또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, 즉 정말 좀 수익 주면은 바로바로 챙겨야 되는 섹터이지 않나. 그 외에 뭐 이제 애플페이 뭐 이런 것들, 혹은 이제 뭐 내일 금요일이니까 품절주 양지사가 그 와중에 이제 쉽게 죽지는 않고, 오늘도 끌어올리면서 막 15%까지 또 땡겨 올리고 이런 모습이 있기는 하죠. 물론 얘가 매매하기 엄청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랑 뭐 ARM 인수, 삼성 인수합병 이런 애들 다 시장에서
보던 애들이에요. 지금 새로운 테마가 없다는 거. 뭐 전기차 키워드 엮으면서 뭐 삼보모터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지수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서 지금 미국 선물이 오락가락하긴 하네요. 그래도 시황이 이거 하루 만에 좀 이제 다음 주 중으로는 저는 좀 안정이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수에 대해서 좀 안정되면서 눌림 줬던 테마에서 좀 순환하면서 시세를 주는지 플러스 일단 내일 금요일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